안녕하세요. RF Q&A입니다. 오늘은 전기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계약은 전체적으로 보면 전기장과 자기장을 구하는데 그 목표가 있고, 그 전기장과 자기장으로부터 파생되는 전기에너지, 자기에너지, 그리고 전자파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전자계약을 공부할 때는 그 내용이 전기장과 자기장으로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리고 전기장과 자기장으로부터 어떻게 파생되는지를 주의 깊게 살펴보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전기장의 첫 번째 시간으로 이제 전기장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살펴볼 거고요. 전기장은 원자에 외부 에너지가 공급하게 되면 원자 최외곽에 있는 전자가 이탈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탈한 전자가 음전화가 되고 남아있는 나머지 원자 부분이 마이너스가 부족하고 플러스가 증가하기 때문에 양전화가 됩니다. 이렇게 분리된 양전화와 음전화는 전기적으로 완전히 끊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게 전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양전화와 음전화 사이에 형성되어 있는 이 전기 영역, 이 부분을 우리는 전기장, 일렉트릭 필드라고 부릅니다. 전기장은 이제 일렉트릭 필드이기 때문에 대문자 E로 표현을 하게 되는데요. 전기장의 크기나 성능은 전기장 강도로 우리는 표현을 합니다. 대문자 E를 쓰고요. 이 전기장 특성은 벡터로 표현되기 때문에 방향 벡터 AR과 방향 벡터와 크기, 스칼라 값인 크기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이 크기는 전하량에 비례하고 전하로부터의 거리에 가까우면 커지고 멀어지면 작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전하량과 거리에 영향을 받고 전하가 존재하는 이제 매질의 유전율 특성에 영향을 받습니다. 또 하나의 전기장 특성은 이 벡터니까 방향은 양전화에서 나와서 음전화로 들어가는 방향입니다. 그래서 전기장 강도는 벡터니까 방향은 양전화에서 나오고 음전화로 들어가고 크기는 전하량에 비례하고 거리에 따라서 멀어질수록 작아진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기장 강도는 전하가 있으면 요 전하량의 영향을 받는다 그랬는데, 이 전하는 어떤 매질에 있게 되면 매질의 특성인 유전율로 나눠지게 됩니다. 입실론 제로는 공기 중 유전율로 이제 아래와 같은 값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하량, 매질에 영향을 받는 이 전하량에 의해서 9로 3차원 공간이기 때문에 9로 퍼지게 되는데, 그 물리량이 9로 퍼지게 되는데 9의 표면적 4파이 R 자승분의 1만큼 골고루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하에 가까우면 9 표면적이 작기 때문에 물리량이 아주 크지만,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9 표면적이 넓어지면서 해당 지점의 물리량, 전기장의 물리량은 작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는 경우가 되는 거고요. 이때 전기장의 방향은 양전화에서는 밖으로 나가는 방향, 만약 여기 음전화였으면 여기서 음전화로 들어가는 방향으로 방향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자료에서는 양전화를 중심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양전화에서 밖으로 나가는 방향으로 방향 벡터가 형성됩니다. 그래서 이 전하로부터 거리 R만큼 떨어져 있는 지점의 전기장은 이와 같이 물리량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교재에서 많이 보는 표현으로는 방향 벡터 4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1, 이게 파라미터 K로 보통 많이 표현이 되고요.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기 때문에 R 제곱분의 Q, 전하량 Q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기장 크기는 전하로부터 R만큼 떨어진 구 표면에 골고루 퍼져 있고, 그래서 거리 제곱에 반비례하게 되는 거고요. 방향은 전하에서부터 멀어지거나
멀어지는 방향이거나 전하로 가까워지는 방향 둘 중에 하나 전하량에 따라서 바뀌게 됩니다. 전하를 표현할 때는 전기장을 표현할 때는 전기장선이라고 해서 아래처럼 화살표로 표현하게 되는데요. 교재에 따라서는 전기장선 또는 전기력선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전기장선은 전기장, 눈에 보이지 않는 전기장을 우리가 그림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전기장 방향은 아까 양전하에서는 나가는 방향, 음전하는 들어가는 방향으로 표현되어 있었죠. 그래서 양전하 하나만 있으면 양전하에서 무한히 멀리 떨어져 있는 음전하로 향한다. 무한히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모든 방향으로 동일하게 나갑니다. 그래서 등방성이고요. 반대로 음전하만 있는 경우는 무한히 멀리 있는 양전하에서 여기에 있는 음전하로 전기장선들이 형성이 됩니다. 무한히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다 동등하게 전기장선이 음전하로 들어오고 있죠. 그래서 등방성. 표현은 2차원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우리는 3차원 공간이기 때문에 3차원에서 동일하게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그림 같은 경우는 음전하와 양전하가 붙어 있으니까 양전하에서 나온 전기장선이 음전하로 들어가는 게 보입니다. 반대편은 갔다가 크게 돌아서 이렇게 음전하로 돌아오게 됩니다. 반대로 같은 극성, 그러니까 둘 다 양전하만 있는 경우는 둘 다 전기장선이 밖으로 뻗어나가게 되는데 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이 공간에서는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밖으로 뻗쳐나갑니다. 서로 넘어갈 수는 없기 때문에. 이 모습만 봐도 극성이 다르면 서로 잡아당기는 형성이 되고 극성이 같으면 서로 밀어내는 듯한 그림으로 전기장선이 형성이 되고 있죠. 방향은 화살표로 표현하게 되는데 전기장의 세기는 전기장선의 밀도로 표현하게 됩니다. 이 세 번째 그림 같은 경우 요 플러스와 마이너스 사이는 전기장선이 촘촘히 그려져 있기 때문에 전기장이 강한 영역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 반대편은 상대적으로 전기장선이 듬성듬성 있기 때문에 이 반대편들은 전기장이 약한 영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그림 같은 경우 두 전하, 같은 극성을 갖는 두 전하 사이 공간은 전기장선이 하나도 그려져 있지 않죠. 그래서 여기가 전기장이 없는 거고요. 그 바로 옆에는 매우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전기장이 강한 영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기장은 벡터이기 때문에 우리가 수학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표현을 하게 되고 전하로부터 거리 r 떨어진 지점의 전기장 E를 표현을 하게 됩니다. 네, 이때 보다 많은 교재에서는 전하 중심이 아니라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관측점, 즉 원점을 중심으로 벡터를 표현하게 됩니다. 원점으로부터 소스인 전하가 있는 곳의 방향 벡터를 R' 벡터로 표현하고요. 원점, 관측 지점에서 측정하고자 하는 지점 벡터는 스몰 r로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하로부터 측정점까지 방향 벡터, 대문자 R 벡터는 이와 같이 표현이 됩니다. 이 벡터의 크기는 이 두 벡터의 절대값을 지어서 크기를 표현하고요. 방향 벡터는 R 벡터의 크기 값을 나눠주면 방향 벡터가 나오게 됩니다. 요거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앞서 표현됐던 전기장 강도 수식을 변환을 해주면 각각 방향 벡터 AR은 요게 들어오게 되고요. 거리 R은 요 부분이 들어와서 제곱이 됩니다. 그러면 분모에 동일한 게 있기 때문에 3제곱이 가고요. 요와 같이 표현하게 됩니다. 실제 대표적인 전기장 수식은 요 첫 번째 수식처럼 표현을 많이 하게 되는데 공간의 벡터를 표현을 하고 수학적으로 계산할 때는 요 아래에 있는 수식들을 활용해서 많이 계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자기학 교재를 보면 요 첫 번째 수식으로 시작을 해서 문제풀이는 요 마지막 수식과 같은 구조로 문제풀이가 많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전하가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의 전하가 있게 되면 이 전하들에 의해서 각각 전기장이 다 발생하게 되는데 그 각각 발생한 전기장을 계산해 보면 Q1에 의해서 발생한 전기장 E1은 앞서 계산한 것을 따져보면 이와 같이 R1'과 라지 R1, 그 다음에 Q2에 의한 전기장 E2는 이와 같이 표현되고요. 그래서 R2'과 라지 R2, Q3에 의한 전기장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이 세 개의 전하에 의해서 생성된 전기장 E1, E2, E3는 벡터이기 때문에 이 측정점에서 생긴 세 전하에 의해선 전기장은 이 세 개의 전기장 벡터를 더하면 됩니다. 우리 벡터 영상에서 벡터 합을 배웠었죠. 2개 더하고 뭐 3개 더하고 이렇게 차례대로 더하면 됩니다. 이렇게 되고요. 마지막에 있는 수식은 전기장의 벡터 부분은 결국은 요 R과 R'과 관계된 부분만 벡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이와 같이 합 표시로 표현되게 됩니다. 그래서 전자기학 초기에는 앞부분은 이제 전하 하나 또는 한 그룹으로 이렇게 많이 표현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수식들로 많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장은 중첩의 원리가 적용되기 때문에 벡터 합을 그냥 더해주면 됩니다. 근데 실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다뤄야 되는 전하들은 하나하나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군집으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전하 챕터 영상에서도 살펴봤지만 전하 밀도를 이용해서 전기장을 구합니다. 그래서 선 위에 있으면 선전하 밀도, 면 위에 있으면 면전하 밀도, 공간에 있으면 최적전하 밀도로 전하량을 이제 확인을 하고 거기에 미소 전기장을 구한 후 해당 영역을 적분해서 전기장을 계산합니다. 살펴보면 일단 전하가 일직선 선 위에 있게 되면 선 위에 전하가 골고루 분포되어 있다고 가정을 합니다. 그러면 선 전하 밀도에 해당하는 미소 길이만큼 있으면 전하 밀도 곱하기 미소 길이 하면 미소 전하량이 생성이 되죠. 그럼 그 미소 전하량에 의해서 생성된 미소 전기장, 그리고 여기는 선이기 때문에 그 선 위에 있는 전체 전하량에 따른 전기장을 계산합니다. 그래서 전하 밀도, 미소 길이에 따른 미소 전하량, 미소 전하량에 의한 미소 전기장, 그리고 적분을 통한 전체 전기장을 계산을 하게 됩니다. 면도 마찬가지입니다. 면 위에 있는 골고루 퍼져 있는 면 전하 밀도, 그리고 우리가 관심 갖는 미소 면적, 그리고 미소 면적에 면 전하 밀도를 곱해서 미소 전하량, 미소 전하량에 의한 미소 전기장, 그리고 미소 전기장을 해당 전하들이 놓여있는 면으로 적분을 해주게 되면 전체 전기장을 계산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최적 전하 밀도인 경우도 이 3차원 공간에 전하 밀도가 있고요. 이 중에 일부 공간을 잘라서 선택을 해서 미소 최적에 있는 미소 전하량, 전하 밀도를 곱해서 미소 전하량을 계산을 하고 그 미소 전하량에 의한 미소 전기장, 그리고 전체 최적 적분을 해주면 전체 전기장을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실제 우리가 전하를 살필 때는 전하 하나하나를 세기에는 너무 많은 전하가 다루어지기 때문에 이와 같이 전하 밀도를 통해서 전기장을 계산을 하게 됩니다. 한 예로 무한히 긴 도선에 있는 전하 밀도에 의한 전기장을 살펴보도록 하면 선 전하 밀도 Z축에 있는 무한히 긴 도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선 전압 밀도가 있고요. 이때 델타 Z 프라임, dZ 프라임만큼 미소 길이에 갖는 전압 밀도를 곱하면 여기에는 미소 전하량을 계산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미소 전하량으로부터 거리 R만큼 떨어져 있는 지점에 전기장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측 지점은 원점이고 측정 지점은 이 지점이기 때문에 소스가 있는 곳은 R', 측정점까지는 R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리 벡터에 대해서 앞에 이렇게 살펴봤었죠. 그래서 Y축으로는 R 벡터가 있고요. 이쪽은 마이너스 Z축, 마이너스 Z 방향, R 방향, 이렇게 선에서 밖으로 나가는 방향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벡터 합이 전기장이 됩니다. 미소 전하량에 의한 미소 전기장을 계산을 해보면 이와 같이 쭉 표현이 돼서 두 개의 방향 벡터에 따른 표현을 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거는 도선이 무한히 길다라는 거 표현을 했습니다. 무한히 긴 도선. 그러면 이 플러스 Z 방향에 있는 요 미소 전하량에 해당하는 반대 방향, 같은 거리에 있는 여기에도 동일한 미소 전하량이 있습니다. 이 미소 전하량에 의한 전기장도 같은 R 거리에 있기 때문에 여기는 플러스 Z 방향과 R 방향 벡터로 성분분해가 됩니다. 이때 요 플러스 Z 방향에 있는 미소 전하량에 의한 마이너스 Z 방향 성분과 마이너스 Z 방향의 R'에 있는 미소 전하량에 의해서 생성된 플러스 Z 방향 전기장은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이기 때문에 서로 상쇄됩니다. 그러면 남아있는 건 뭐냐? 요 R 방향 전기장만 남아있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 전기장은 요 미소 전기장에 해당되는 건데 Z 방향은 서로 상쇄되기 때문에 없어지고 R 방향, 요 Z축에서 밖으로 벗어나는 R 방향 전기장만 남아있게 됩니다. 그 적분 거리는 무한히 길기 때문에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까지인데 서로 대칭이니까 1을 곱해서 0부터 무한대까지만 적분을 풀면 이와 같이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무한히 긴 도선에 의한 전기장은 도선의 수직인 XY 평면으로 뻗어나가는 방향으로 전기장이 형성되고 크기는 이와 같습니다. 이 예제는 전자기학 교재에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예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가지고 계신 교재와 이 풀이를 비교해 보시면서 공부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전기장 첫 번째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